우리가 앞서 얘기 나눴듯이 지난 선거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로 많이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청년, 장애인, 농어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서민 등을 대표하는 인물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오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투표의 힘이 자영업자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잠시 보고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에는 한 2시,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3시에서 4시 이렇게 끝나요. 재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3일 문 닫은 거 빼놓고는 8년간 문 닫아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결근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뭐 주 1일 휴무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한 8년 정도, 8년 넘게 여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요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 와이모 닭갈비집이라는 걸 했어요. 5년 딱 장사를 했는데 내용 증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거예요. 내가 영업 끝나니까 딱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조카가 들어와 있다 그랬죠. 본사 사장에 조카가 들어와 있다. 두 번째 자영업 프랜차이즈 시작하신 거예요? 그 부분. 처음에 장사 잘 됐다가 사이클 도니까 뭐 미천이 드러나갖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한테 가게 빼라고 통보는 들어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치킨집에서 딜이 들어왔어요. 8년 동안 치킨 외길 인생이네. 물류 비용들이 좀 비싸거든요. 물비라는 건 정확하게? 가령 뭐 치킨이라든가 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오일들, 이런 것들, 그런 비용들이 좀 비싸니까 지금 뭐냐면 마진이 조금 남는다는 거죠. 15,000원짜리 팔면 내가 도대체 다 제하고 얼마 정도 남지라고 했더니, 중간에 임대인한테 인건비, 임대료로 나가는 거고, 애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뭐 용역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이런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1,500원인가 2,000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령 1,500원짜리 콜라를 서비스로 더 주면은 쏘쏘가 돼버리는 거죠.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도 주인이 좀 인심 써준다고 1년 반의 여유를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딱 장사하고 털고 나가라. 올해 7월 달이면 그 기간이 끝나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체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왜냐면 불과 얼마 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5개월 차이로 못 받았거든요. 5개월 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며칠 차이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우리 가족이 정말 비참하게 이 시간 이후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즉 건물주가 주장하는 재산권하고 제가 주장하는 생존권하고 두 개가 부딪혔는데 법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손을 들어줬어요.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중요도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것들, 가령 지금 영업보장권 5년을 준 게 10년으로 들이밀었는데 지들끼리 그럼 5년으로 하지 해갖고 했대요. 목소리를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딸랑딸랑 결정해 주는 사람이, 그냥 보면은 싫더라도 그 사람들인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됐든 정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중에 가용 수단 중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단인 거죠. 그러나 저러나 을지로위원회 통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진 거는 결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죠. 방금 이제 들으셨는데 네. 저렇게 치킨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서민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정치다. 물론 욕하면서도 그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이번에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 특히 앞번에 배치되신 분들이 과연 을지로위원회처럼 서민들의 아픔,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든지 아니면 돌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고 기자님? 이분들은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와 비교해서 표현을 하자면 갑돌이 갑순이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살아온 인생이 계속 갑이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지갑 줍는 것처럼 그런 좀 공천을 받아서 아무 맥락도 없이 그리고 아무 기여할 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좀 잘 정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지금 상계 함수는 예. 새누리당 공천도 이해 못지않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상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끌고 왔던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서 어떤 결자해지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오면서 많이 이렇게 더민주의 어떤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야권의 판도 자체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뭐 어떤 게 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또 앞으로도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야권의 지형이나 판도의 변화에 중심에 설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민 기자님? 그러니까 야권의 판도까지 바뀔지는 예. 제가 봤을 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 결과를 놓고 일단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야권에 미친 영향이라고 일단 국한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예.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하게 보수화시킨 그런 공로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는 나름의 어떤 확신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논란만 하더라도요. 사실 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 참 전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좀 어리석긴 한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과 관련한 공천 파문이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굳이 지상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조중동이 그 사안을 보도하기 싫다 하더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파급력이 대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가려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뭘 위한 비례대표 공천 파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야권 재편은 일단 총선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급격하게 지금 제1야당의 스펙트럼이라든가 정책 노선을 지나치게 좀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나도 한 큐에 그냥 보수화시켜버렸다 하는 점은 변화라고 하면 변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 총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먹기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도 지금 판단할 때 누가 좋아서 누굴 예. 기대를 걸어서 이렇게 투표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얘도 싫은데 쟤는 더 예.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쟤는 원래 싫었고 예. 그러니까 아마 고를 선택지가 이제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집토끼를 지키는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움직임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산토끼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집토끼들을 다 내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이제 이 공천 국면을 넘어서서 이번 주에 어떻게든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넘어가면 어떤 것을 이슈로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에 대한 걸로만을 치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끊임없이 지금 대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변수들은 또 지금 김종인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경제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황 국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현 정부의 어떤 경제적 어떤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천 국면에서는 뭐 그냥 욕먹기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상의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층들 중에 이번 이런 그 비례대표 공천의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뭐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총선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과연 그럼 서민과 또는 야권 지지층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또는 그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계속 있고 그 사람이 비례대표 들어와서 계속 대표로서 있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겠냐는 거죠. 흔히 정치는 네. 어제는 어제의 논리가 있고 네. 오늘은 오늘의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 국면 때는 이제 그 앞까지 뭐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걱정하기도 바쁜데 앞으로 그 걱정까지는 뭐 이렇게 거기까지 지금 뭐 얘기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한정된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네. 24, 25일이 등록일이기 때문에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정돈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느 쪽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매듭 짓느냐 그게 지금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민 기자님한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번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지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예를 들면 정당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투표 현장에 가서 야권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등을 돌리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하든 예.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한다고 해서 찍을 정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예. 한국에서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정당이지만 나름대로 풀뿌리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의 주장이라든가 목소리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중도라든가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라면 다른 어떤 정당들도 충분히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참에 또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또 김종인 대표가 어찌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고 기자님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고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활동하기 전에 본인의 어떤 그 지지 세력 또는 자리 이런 걸 좀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포석은 이제 이미 구도상으로 돼 있지만 그게 이제 구현될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권자들은 투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탐탁한 이 정치인, 정당이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럼 민 기자님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였지만 국민의당도 논란이 많았죠?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뭐 이게 국민의당도 사실은 워낙에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라든가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았을 뿐이지 국민의당도 지금 공천심사와 관련해서는 뭐 폭행 사태까지 뭐 벌어졌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선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책임자가 뭐 사퇴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전에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당이 당을 출범시키면서 했던 그런 새정치라는 구호가 대단히 지금 빛이 발해서 너무 발해가지고 야권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층들에게 글쎄요 굉장히 좀 실망감과 걱정되는 거는 정치 혐오까지 좀
좀 이동이 될까봐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 기자님, 네. 이제 만약에 고 기자님이 김종인 대표한테 만약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고 자리라면 이번 비례대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뭐, 좀 웬만큼만 하시라. 적당히 하시라 이렇게 네. 맞는 말씀.